네, 일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제가 갔다 오면서 간단한 후기와 항공권, 비행기 좌석, 준비물, 유심 와이파이 통신, 마이 SOS 검역 관련, 교통, 렌트카, 숙소, 일본이 바뀐 점, 관광지, 맛집, 쇼핑 등의 내용을 제가 아는 한 한방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항공권은 가성비를 생각해서 우선 스카이 스캐너로 대략적인 금액을 검색해 봅니다. 현재는 약 20에서 30만원대가 나오는데요. 가는 항공 편수도 별로 없습니다. 스카이 스캐너는 그냥 참고용으로 하시고 정말 싸게 구입하시려면 각 항공사의 행사 기간을 이용하시거나 땡처리닷컴의 땡처리 항공권을 구입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땡처리닷컴에서 세액, 수화물 포함해서 약 18만원에 갔다 왔습니다. 각 항공사의 행사 기간을 알리는 알람 기능이 있는 앱도 깔아 놓으시고 땡처리닷컴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좌석은 본인이 타는 항공기 기종, 그러니까 에어버스나 보잉, A330 이런 식으로 바우처에 나온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좌석의 배치도가 나오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자리 예약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좌석을 되도록 앞쪽에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 경우에 따라 앞자리에 잡는 것이 수속 시간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인터넷 셀프 체크인을 하거나 공항에 아주 일찍 가서 오프라인 체크인 또는 키오스크에서 최대한 앞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앞자리 비즈니스석을 제외하고 주로 10여를 넘어가는 편이 별로 없어서 현지 체류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창 쪽의 자리를 선호하는데 바깥 구름 풍경을 보기 위해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태양이 있는 쪽은 피하고 반대쪽에 앉는 편입니다. 또 저녁에 갈 때나 아침에 갈 때는 일몰이나 일출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또 방향을 고려해서 잡는 편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수화물을 붙이지 않는 편인데 혹시 모르니까 갈 때 천으로 된 장바구니 쇼핑백만 들고 나갑니다. 수화물이 없는 것도 나갈 때 러시아워를 피해서 공항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일본 교통은 그 비용이 한국보다 조금 비싼 편이란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후쿠오카 기준으로 지하철 하루권은 640엔입니다.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시는 지도를 보시고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1일권을 추천을 합니다. 이전에 외국인 대상으로 한 지하철 2일권은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각 도시마다 예를 들어 오사카는 주유 패스, 후쿠오카는 그린 패스 등의 패스가 있으니 그것을 관광지와 연계해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후쿠오카의 1일권 기준은 그냥 당일 기준이고 도쿄의 지하철의 1일권 기준은 첫 사용 이후 24시간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패스를 사셔도 되고 현금으로 할 때는 뒷문으로 타시고 타실 때 번호가 있는 정리권을 뽑은 뒤에 가시다 보면 버스 전광판에 본인이 뽑은 해당 번호의 요금이 점점 올라가면서 바뀌는데 그 요금을 앞문으로 내리실 때 내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귀찮으시다면 일단 번호표만 뽑고 구글 경로 검색을 미리 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요금이 딱 내릴 때 요금이니까 미리 동전을 금액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구글 지도 정말 필수이고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렌트를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일본을 조금 넓게 구경하신 분이라면 렌트카를 권하는데 렌트카 비용은 소형차 기준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싼 곳을 검색하시면 되고 경찰서에서 간단하게 발급되는 국제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운전할 때는 제 채널에 상세히 나와 있는 영상도 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우측의 차선, 좌작 우클 이거는 제가 운전하기 전에
항상 외치는 구호입니다. 우측 어깨에 항상 차선을 두시고 좌회전은 작게, 우회전은 크게입니다. 우측의 차선 좌작 우클. 일본의 운전 매너는 좀 양호한 편이라서 약간 헤매매 운전해도 배려해주는 편이니 그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문제인데 일본 고속도로 요금은 상당히 비싸서 반드시 패스를 사셔야 됩니다. 북해도 기준으로는 HEP, 큐슈는 KEP, 전 일본은 JEP 등의 고속도로 요금 패스가 있습니다. 1일권은 약 2,000엔, 2일권은 4,000엔 정도 하는데 이걸 꼭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만약에 이거 안 쓰고 고속도로 막 다니다가는 요금이 하루에 30만원 이상 맞을 수도 있으니 꼭 패스를 사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을 자주 하시다 보면 비행기 말고도 배가 원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동해에서 가는 도토리현으로 가는 배, 그리고 부산에서 가는 후쿠오카의 카멜리아, 그리고 오사카로 가는 펜스타, 야마구치 현에 있는 키타 큐슈로 가는 성이오, 또는 일본에서는 하마유호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은 비행기만큼 빨리 운행이 오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픈되면 저도 배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숙소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일본은 현지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진흥책 보조금으로 일본인이 일본 국내에서 관광하는 여행객이 그 숫자가 엄청 많아 숙소가 상대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저는 거의 토요코인을 이용해서 미리 예약을 해두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토요코인은 아침 조식이 참 맛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예약 결제가 아주 편리하고 회원증 있으면 할인도 되며 10박당 하루 무료 제도도 있습니다. 일본에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토요코인 회원증 꼭 만드시길 권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그냥 토요코인에 처음 숙박을 할 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현지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체크아웃 할 때 바로 발행도 해줍니다. 준비물입니다. 1번은 110V니까 당연히 돼지코가 있어야 되고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돼지코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인데 유심이냐 와이파이 도시락이냐, 저는 유심 쪽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갈 때 와이파이가 편하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 중에 누군가는 무거운 배터리와 함께 와이파이 장비를 들고 다녀야 하고 통신 때문에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와이파이 끊긴다고 거의 노예 수준으로 끌려다녀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분실 위험도 있고 충전도 해야 되고 또 입고 갈 때 공항에서 반납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심은 빼고 끼우는 번거로움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엄청 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500메가 기준으로 하루에 약 1,800원에서 2,000원 초반으로 하는 소프트뱅크 유심을 추천합니다. 제가 써보니 아주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심 교환 후 기존의 국내 유심은 정말 중요하므로 여권만큼 소중히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PN 설정 같은 매뉴얼이 따라 나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하신다고 국내 또는 비행기 안에서 해봐야 헛것이니 일단 일본에서 유심을 교환한 뒤에 통신을 한번 받은 후 APN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검역 관련입니다.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하신 분들은 영문으로 된 백신 증명 확인서를 뽑아가시면 됩니다. 발급은 네이버에서 민원 24로 들어가서 검색 후 신청해서 프린트를 하면 되고 정 안되시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MySOS 앱을 꼭 깔아야 됩니다. 어플에서 MySOS라고 치시고 미리 여권 정보, 신변 정보, 건강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까다로워서 좀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MySOS 등록 방법으로 치시면 너무나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제가 50대인데다가 노안이기도 한데 차근차근 저도 하니까 별 문제 없이 잘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마이 SOS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마이 SOS 없으신 분들은 일본 수석을 밟을 때 남들이 다 도와줍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는 것밖에 단점이 없습니다. 검역 관련해서 후쿠오카 공항 기준으로는 도우미들이 엄청 많았고 검역 창구의 개수가 30개나 있어서 아주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마이 SOS 앱을 도전해 보시고 안 되더라도 너무 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검역이 Q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앱이 아니고 네이버에서 Q코드 검색하신 후 몇 가지 정보를 넣으면 QR코드를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 SOS와 달리 Q코드는 아주 간단해서 2-3분만 투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을 방문하고 좀 바뀌었다고 느낀 점들입니다. 첫 번째는 힘든 기간을 거치면서 일본도 비대면 디지털 시스템이 많이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현금으로 건네고 거스름돈을 손으로 받았다면 지금은 직접 QR코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기계에 돈을 넣고 거스름돈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몇몇 편의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관광진흥책 덕분인지 상당히 활기를 띠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 중국인, 외국인은 적고 일본인들이 대부분이라 진짜 일본에 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드럭스토어 6개 정도와 돈키호테 2개점을 둘러보았는데 물가는 대부분 좀 오른 편이었습니다. 저는 코코준과 센카, 퍼펙트 휩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인데, 과거에 350엔 정도라면 지금은 400엔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율이 낮아서 환율까지 감안하면 과거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스시를 상당히 즐기는 편인데 100엔 스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시의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도 상당히 맛있는 스시집이 많아 오히려 한국에서 먹는 게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이번 관광에서는 후쿠오카 기준 한국인들이 많이 가시는 곳은 가보니까 가성비가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한국인들도 좀 모이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로 가성비가 좋았던 곳은 시내 기준으로는 스시로 텐진점이었고, 전체적으로 최고 중에 최고는 후쿠오카에 있는 그 전의 이름이죠, 왕간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왕간시장을 많이 이용했는데 옛날에는 이름이 완간시장인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닷가에서 바로 초밥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신선하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시모노세키 가라토 시장과 함께 제가 정말 추천하는 후쿠오카 왕간시장입니다. 참고로 왕간시장 초밥집 오픈 시간은 11시이고 초밥 하나에 110엔입니다. 따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할 예정이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 맛집, 쇼핑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다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주로 네이버 블로그 등의 후기를 보고 많이 갔지만 그거 보고 가면 한국인들이 대부분 줄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돼서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일본이 약 3년간의 방역 기간을 거치면서 구글 지도에 정보가 정말 많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의 평점을 기준으로 관광지, 맛집, 쇼핑을 검색해 보시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지도를 미리 보고 경로 등을 제 나름대로 지도로 프린트해서 볼펜을 색깔별로 그려두는 편입니다. 저는 매번 휴대폰을 꺼낼 필요 없이 종이는 접었다가 다시 꺼내보면 되고 해서 종이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인 저희 비행기 시간표, 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는 법,
숙소의 위치, 찾아가는 법, 여권 번호, 여러가지 예약 번호, 관광지 위치, 교통 승차장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 작성할 때도 아주 편리하고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할 때 꺼내보기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본인이 가실 관광지의 내력이나 역사,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꼭 살펴보고 가셔서 더 많은 감흥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일본 여행, 좋은 해외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